중국 유학생은 100% 잠재적 간첩이다. 한국인 1등급은 의대 탈락, 중국인 6등급은 의대 장학금. 자, 이 내용들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도심 곳곳에 내건 현수막 문구입니다. 이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서 인종차별적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규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.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연결해서 관련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예, 안녕하세요. 사실 현수막 논란은 좀 그 이전에도 좀 있었는데요.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좀 문제라고 보십니까? 예, 뭐 단순히 돌발적으로 이런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상황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지금 이 혐중 정서라는 게 강하게 좀 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이 계엄 국면에서도 이제 중국계 입설 같은 것들이 거론도 됐었고, 또 지난주에는 이 건대 앞에 그 양꼬치 거리에서 혐중 시위도 있었고요. 아,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? 예. 그런 오프라인에서 어떤 시위를 했다. 특히 어떤 혐오의 대상인 중국인들이 있는 곳에서 시위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라고 생각이 되고요. 예. 이런 상황에서 현수막이 걸린 거기 때문에 상황이 좀 엄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자, 이런 내용이 혐오 표현에 해당이 된다고 보세요, 교수님?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사실은 뭐 혐오 표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게 혐오 표현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닌데요. 네. 어쨌든 중국 혐오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뭐 문구가 이렇다고 현수막을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론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에도 보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지 않느냐. 우리도 그런 것들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또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뭐 일반적으로 모든 혐오 표현을 다 규제하는 거는 어렵지만요. 이제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, 뭐 영향력이 좀 많거나 또 직접적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는 또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인 혐오성 이 표현에 같은 경우도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? 예, 이건 뭐 전형적으로 이제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라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요. 네. 뭐 규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 현수막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,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볼 거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현수막이라는 표현 수단이 또 갖는 그 문제점이 있습니까? 그렇죠. 이제 우리가 그 내용에 따라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요. 이제 어떤 매체를 이용했냐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굳이 접속을 해야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.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접할 수 있는 좀 그런 매체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예, 그 영향력도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하나 지금 쟁점이 이 현수막을 내건 형식 주체가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그러니까 현수막을 내건 주체가 정당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달라지는 겁니까? 예, 일단 이제 이 5개 광고물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에 따르면 이제 금지되는 광고의 내용도 정해져 있거든요. 이 중에 보면은 인종차별적 내용으로 뭐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현행법에 따라서도 이제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제한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정당이 내건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정당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5개 광고물이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개인이나 일반 단체가 만약 걸었다면은 5개 광고물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한데 이제 정당 활동 차원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광고를 규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참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오히려 논란 소지가 있는데 오히려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책임성을 떼어야 되니까 혐오 표현은 더 자제해야 된다. 오히려 논리가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오히려 거꾸로. 그 이제 양쪽이 다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영향력이 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. 이런 논리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
정치적 영역은 최대한 많은 자유가 좀 보장돼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어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뭐 특정한 정치 세력에 대한 탄압이다. 뭐 이렇게 또 비춰질 수가 있어서 네. 사실 극단이 양쪽의 입장이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게 혐오 표현일 경우에는 사실 정당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? 예, 원칙적으로는 그렇죠. 근데 이제 현재 5개 광고물법에 따르면은 이제 정당에 대한 규제는 조금 쉽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교수님 계속 현재의 5개 그러니까 그 광고물 관리법을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법률 검토 그러니까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은 이제 그 5개 광고물법 자체가요. 그 우리가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를 뭐 시작하게 된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. 그 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원점에서 이 법률이 이제 혐오 표현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건 좀 원점에서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 요번 이걸 계기로 좀 그러니까 그 근본부터 좀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면 어떤 점에 그러니까 그 집중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 일단 이제 혐오 표현 일반을 다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어렵거든요.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좀 영향력이 큰 영역 예를 들면 뭐 방송이라든가 광고 이런 데서의 규제는 좀 세밀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뭐 차별로 직결될 수 있는 학교에서 혐오 표현이나 뭐 직장에서 혐오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요. 이렇게 좀 분야를 좀 영역을 좀 나눠서 어떤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를 좀 근본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수막 심의 관리 주체가 그 기초단체죠. 예, 맞습니다. 예. 근데 이제 또 이런 그 요번에 어떤 이 중국인 혐오 표현 말고 이전에 현수막 내용이 좀 논란이 됐을 때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그 시장 군수의 그 당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당이 내건 현수막인데 좀 어떤 차별적 대응을 한다 이런 그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좀 공정하게 또는 객관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심의기구를 좀 마련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시민 위주로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기민하게 대처해드리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 아닐까요? 그러면? 예,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5개 광고물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광고물의 그런 관련 규정은 있었지만 우리가 논의가 좀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혹시 근데 이 문제가 사실 계속 여러 루트로 제기가 되는데 국회는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. 혹시 국회가 잘 안 움직이는 이유가 그래서 규제를 촘촘히 더하면 그것이 사실 거리에 내거는 현수막의 상당 부분은 정당 거잖아요. 자기들 그렇죠. 활동을 제한하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빚을 거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소극적인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? 뭐 그런 면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.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어떤 기존의 정치권에서 이 혐오 표현이 얼마나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경각심이 많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관련법을 뭐 정비하는 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현수막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혐오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, 뭐 차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많이 부족했고 따라서 이 어떤 법적 대응에 대한 부분도 좀 논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혹시 그러면 좀 그 논의를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가 국회에서 계속 공전되고 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맥락은 같다 혹시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면? 그렇죠. 이제 뭐 차별금지법 자체는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거지 혐오 표현을 직접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하지만 그렇죠. 이제 혐오 표현이 차별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잘 작동이 되면 뭐 혐오 표현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법들이 잘 제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혐오 표현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속수무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서 닿는 지점은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 파트도 그렇고 인권 감수성의 문제로 결국 귀착되는 거 아닌가요? 예, 맞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
이 혐오 표현이나 차별에 대한 대응이 미진했던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현수막 같은 거 걸리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도 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만약에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좀 제안을 주신다면 이것부터 좀 그러니까 손대고 이것부터 좀 검토하라 이렇게 만약에 좀 그 충고를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, 그거는? 예, 일단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영향력이 큰 영역이나 아니면 또 차별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규제 수단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또 이제 뭐 규제를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냐? 또 그거는 또 아닙니다. 왜냐하면 그렇죠. 어떤 특정한 표현을 규제하게 되면은 좀 더 교묘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이렇게 피해가거든요. 특히 맞아요. 정치인들은 그걸 더 잘합니다. 그래서 또 이제 혐오 표현을 해놓고 또 정치적 의견이다, 뭐 정책이다, 공약이다. 사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하면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에 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후보가 이 개봉역을 을지문동역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공약을 사실 냈었거든요. 그 이유가 이제 구로의 주인은 중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걸 알리려고 뭐 이렇게 역명을 바꾸려고 했다. 그래요? 사실 제가 볼 땐 굉장히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런 걸 공약으로 내서 어떤 중국혐을 조장한다는 게 정말 나빠 보이긴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역 이름을 바꾼다는 건 공약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.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뭐 규제로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또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런데 교수님은 인권 문제를 계속 집중 연구를 해오신 입장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올수록 혐오 표현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느끼세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어떤 특정한 세대, 특정한 계층에서 이제 발화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지금은 좀 계층이나 세대에 불문하고 이제 혐오 표현이 좀 일반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이번에 나왔던 중국 혐오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좀 지지를 얻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정치인들도 뭐 조장하는 부분들도 사실 있고요. 또 어저께 지난주에서처럼 이렇게 중국인 밀집 지역에 직접 가서 시위를 한다? 이런 거는 예전하고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역행 현상이네요, 그러면. 예, 그렇습니다. 심각하네요, 좀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홍상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였습니다.